안녕하세요, 콤피디입니다. 제가 요즘에 특정 검색식을 가지고 연습 매매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제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현재 계좌 상태를 공개를 하고 오늘을 기점으로 이 100만 원으로 어떤 연습 매매를 계속 이어나갈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과 저의 매매 패턴이 어땠는지 진단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현재 저의 계좌 상태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요. 지금 다 마이너스야. 일단 비중으로는 두산로보틱스가 6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후성은 14%, 선익시스템과 HLB 제약이 5%대, 그 외에는 다 테스트 겸으로 한번 샀다가 손절을 했거나 이익 실현을 하고 앞으로의 동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보고 싶어서 한 주씩만 좀 놔둔 경우거든요. 그 중에서 제 예상대로 올라갔던 주식은 대창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나머지는 지금 현재 다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야금야금 까먹어서 현재 추정 자산은 70만원, 현재 총 손익은 마이너스 17%고요. 실현 손익을 일단 보면 이번 연도만 살펴보자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저의 수익률은 대략 이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 엄청 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네, 나쁘지 않네 생각보다. 실현 손익이 1월달에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23,000원, 2월달에 플러스 25%로 플러스 7만원. 이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로 제가 완전 저가 매수했다가 한 방에 빵 뛰어서 한번 판 적이 있거든요. 이때 좀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CJENM도 한번 제대로 잘 먹었고, 지금은 얼마지? 73,000원. 근데 제가 이때 67,000원에 사서 88,000원에 팔았죠. 이때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3월 달에 조금 안 좋았죠. 이때도 검색식을 가지고 열심히 매매를 했는데 손절이 좀 많이 나간 상황입니다. 이번 달엔 제가 무리수를 좀 둔 게, 사실 SCD 얘네들을 마이너스 11%에 이게 팔 게 아니었는데 저는 이거 좀 보유해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두산로보틱스 물타기 딱 하고 싶어가지고 좀 무리하게 팔았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이 4월 13일인데 현 시점까지는 수익률이 좋진 않다. 하지만 아직 절반의 시간이 더 남아있으니 좀 더 지켜보도록 하시죠. 제가 예전에 초전도체가 막 난리법석을 떨 때 초반에 200 정도로 투자해가지고 그냥 몰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가 제 기억으로 한 4만원대 사가지고 6만원에 막 팔아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봤었단 말이죠. 거의 50% 수익을 봤었고 급봉에 취해서 좀 주식에 좀 소질 있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200으로 한 150 정도를 벌었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런 생각도 했어요. 대출을 받아서 했더라면 이게 150이 아닌 1500이 됐을 텐데 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대출을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아차 싶은 거죠. 이제 만약에 1000만 원을 땡겨서 잃을 수도 있잖아요. 운 좋게 땄던 거기 때문에 안 좋게 된 경우에는 너무 답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수익 난 걸 다 빼고 일단 100만 원만 남겨서 연습 매매를 100만 원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한 게 현재 이 계좌거든요. 만약에 그때 제가 10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했더라면 현재 총 손익은 제가 마이너스 14만 원인데 마이너스 140만 원이 됐었겠죠.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이제 고쳐 먹었습니다. 1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못 만들면 1000만 원으로도 2000만 원을 못 만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100만 원으로 2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드는 생각이 저만의 수익 모델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검색식을 좀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제 패턴에 맞는 종가 매수 검색식을 가지고 매수를 진행을 했고 현재 결과가 마이너스 다 24%, 25%, 그래도 마이너스 30까지는 안 넘어가고 다시 반등은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이 검색식을 가지고 조금 눌렸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다면 다 반등을 해서 어느 정도 복구가 되는 시점에서는 수익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맨 처음에 상장했을 때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애정을 갖고 매매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존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12%인데 이게 마이너스 30까지 찍고 올라온 거거든요. 자동일지를 한번 보면 키움 거라서 후반부부터 이렇게 잡히기 시작하는데, 나무증권을 썼을 때는 상장했을 때부터 거래를 했었거든요. 제가 맨 처음 샀을 때는 4만원대였었어요. 나무에서 한번 이걸로도 수익을 보긴 했었는데 그 뒤로 저는 이제 계속 오를 줄 알고 고가에 한번 매입을 시도를 했죠. 샀다가 한번 팔고 살짝 수익 났을 때 한번 또 팔고 했는데 그 뒤로 쭉쭉쭉 나락을 가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막판에 추가 물타기를 합니다. 7만원대. 그리고 나서 쭉쭉 올라가다가 또 한번 눌리길래 이제 8만원대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이슈가 있다는 거를 사실 몰랐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7%가 빠져버리더라고요. 다행히도 눌렸을 때 밑에 구간에서 잘 사둔 것들이 있어서 마이너스 12% 정도로 현재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선도 그어놓긴 했지만 보호 예수 물량 저것만 아니었으면 사실 더 반등할 수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이제 그 물량이 풀리고 나서 또 눌러줄 때 7만원 부근에서 한 번 더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 시점에서 사선으로 그어놓은 이 추세선을 다시 터치를 하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돌파를 해서 올라간다면 95,000원 넘어서 12만원대로 다시 치고 올라가서 승승장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과 기대를 안고 존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일단 제 관점은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선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돌파 검색식 가지고 이렇게 샀는데, 여기서 오르면 다음날 갭이 뜨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딱 샀는데 다음날 바로 이렇게 나락을 가더라고요. 쭈쭈쭈쭈. 그리고 나서 한번 눌러주고 현재 이제 보합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 상황에서 무조건 돌파를 할 게 아니라 한번 눌려줄 것이다 라는 걸 예상을 해서 32,700원대나 아니면 그 직전봉이 고가의 39,000원대로만 걸어놨어도 지금쯤이면 사실 수익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HLB 제약도 3월 21일 목요일날 얘도 검색식에 딱 떠서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팔았으면 뭐 이 수익을 받겠지만 한번 보유를 해보자, 더 오를 것 같으니 해서 기다렸더니 쭉쭉쭉 떨어져서 지금은 31,000원대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도 만약에 제가 이 장대 양봉의 시가 한 32,900원대로만 걸어놨었으면 현재까지 엄청난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현재도 수익 구간은 아니지만, 근데 이거는 좀 보유하면 반등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미래나노텍도 지금 마이너스 24%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비슷한 관점으로 샀었어요. 2월 28일 날 한번 밑에서 힘이 팍 들어오고 거래대금이 빡 상승하면서 오르길래 매수를 했고, 다음날 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막판에 들어갔는데, 얘도 사실 바로 팔았으면 한 10% 정도 수익을 봤었겠죠. 근데 요거는 테스트를 위한 보유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봤고 어떻게 흘러가나 한번 살펴보자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조금씩 더 오르다가 한번 피레침 맞고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내려갔는데, 만약 이 장대 양봉이 떴을 때 시가를 맞춰서 매수를 걸어놨다고 쳐도 오르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렸을 것 같거든요. 어쩌면 이게 한번 더 떨어지면 14,000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나노텍은 양전이 될지 어디까지 떨어질지 한번 좀 지켜보려고요. 인스웨브 시스템즈 요거는 좀 실수했어요. 제가 예전에 저가에 사서 한 30% 정도 수익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 맛에 조금 취해서 얘는 좀 더 올라가겠다, 그 다음에 한번 눌러주길래 재진입을 했는데, 사실 손절 라인을 18,150원쯤 이쪽을 이제 손절 라인 잡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졌고 여기서 팔게 됩니다. 여기는 제 두 번째 손절 라인이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3월 22일 날 시가와 3월 22일 날 저가가 물리는 자리, 여기가 뭔가 지지 저항의 느낌이 있어서 최대 마지노선의 손절 라인이었고, 다행히도 적중을 해서 더 큰 손해를 볼 뻔했는데 잘 털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동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서 한 주만 남겨놓은 상태고, 감히 뭐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일단은 5일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흐름을 바꾸는 무언가가 있어야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저도 가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HLB 테라피우스 같은 경우 검색식에 떠서 사게 됐는데, 돌파를 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으나 마찬가지로 다음날 와장창 떨어지게 됩니다. 3일째 영수 떨어졌는데, 만약에 12,300원에 1차 매수, 그 다음에 만원대에 2차 매수를 걸어서 분할 매수를 계획했더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여기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아예 요 아래 정도로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물리는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의 이제 매매 방식을 조금은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사실 테마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현재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재료가 있어. 석유가 뭐 비싸질 것이다, 그래서 흥구석유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사를 써야 그게 재료가 되고, 그렇다면은 그 또한 세력의 장난질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력들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은 차트만으로도 뭔가 매매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차트만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생겨야 내 시간도 절약하고 종목 하나라도 더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이런 건 있죠. 주도 섹터들을 매매하는 게 물론 조금은 더 안전하기는 하겠죠. 좀 더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기도 할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섹터를 한 번씩 알아보는 거는 정말 필요한 작업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내일 갑자기 비만 치료제가 없어진다거나 반도체가 사라진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섹터 안에서 종목들이 순환매를 돈다고 하지만 저는 섹터 자체가 그냥 순환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젠간 오를 것이다.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차트에 다 녹아 들어가 있고 이 차트에는 시장의 흐름이나 개미들이나 뭐 세력들의 의도 같은 것들 그런 감정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차트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차트를 보고 발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마이너스인 녀석들을 물론 제가 실현 손익을 한 것들이 이제 빠져서 마이너스만 남은 것도 있지만 눌렸을 때 사서 최대한 빨리 팔고 수익을 빨리빨리 낼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 그리고 종가 매수 검색식에 뜨는 녀석들을 저녁 때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예약 주문을 좀 눌렸을 때 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매수를 진행해 볼 거예요.